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프로젝트 분반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주차 여기 2교시죠, 그죠? 2교시가 동영상이고 1교시가 우리가 그죠? 대면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 때 여러분들 라면 레시피 정말 감명 깊게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죠? 끼가 많고 또 이렇게 그죠? 영상도 그죠? 잘 편집하고 잘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죠?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그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뭔가 재미난 주제가 있으면은 저는 물론 그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재미난 내용이나 또 기록할 내용 같은 게 있으면 그죠? 동영상을 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서 그죠? 그것도 자신만 보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같이 올려서 공유하시면 또 친구들끼리 그죠? 또 소통도 하고 또 재미있게 또 이렇게 대학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려고 이제 32페이지죠. 자, 이제 누나 연어가 뭡니까? 물수리에게 그죠? 이렇게 먹잇감이 되면서 그죠? 누나 연어에 대한 이제 은빛 연어 은빛 연어 이제 회상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 이제 46페이지까지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연어에 대해서는 그죠? 아마 안도현의 연어니까 아마 책을 제가 줬으니까 뭐 하루 이틀만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연어가 그죠? 40대 50대 뭡니까? 아버지 뻘 되는 분들에게는 그죠? 이 동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또 들겠죠? 그러면 이 연어에 대한 그죠? 내용들이 다시 또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죠? 이제 30회 보겠습니다. 자, 강에서 바다로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때다. 내 몸이 은빛 비늘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아니 내 몸이 은빛이라고 은빛 연어가 깜짝 놀랐다. 내 등은 다른 연어들처럼 검푸른 바닷물을 닮지 않아서이죠. 자, 일반 연어들은 이제 검푸른 바닷물을 이렇게 닮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물술이나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그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닮았다 그랬죠. 자, 거기에 대한 예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등이 검푸른 바다색이 아닌 그죠? 은빛 색인 연어의 사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빛 연어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은빛 연어죠. 그래서 은빛 연어는 검푸른 색이 아니라 그죠? 이런 은빛색을 가지고 있는 연어입니다. 이런 연어, 요런 연어를 말하겠죠. 여기 은빛 연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여기서 올려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은빛 연어는 뭐 거울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 자신이 뭐 은빛 연어인지 모르겠죠. 다른 친구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다른 모습임을 싫어하는 모습이나 또는 이상적인 모습임을 알게 됐을 때 그 기분이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험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 안에 그죠? 이렇게 토론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토론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료조사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전에 이야기했죠.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그죠?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빛 연어가 그죠? 자기 몸 색깔이 은빛이라는 것을 누나 연어로부터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도 뭡니까?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물론 외형적인 모형은 이제 거울 보면 알 수 있는데 내면적인 모습은 뭡니까?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무슨 술을 마시거나 어떤 친구들하고 말할 때 있죠. 그러면 친구들이 됩니다. 너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친구로부터 어떤 나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 그죠? 기분이 어땠으며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은빛 연어는 그의 온몸이 은빛 비늘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른 연어들처럼 그저 검푸르고 배는 희겠지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단다. 왜? 물고기들의 두 눈은 머리 앞쪽이 나란히 붙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죠? 두 눈이 머리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둘러보면 그죠? 우리 모양을 알 수 있죠. 근데 물고기들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인간은 거울을 통하여 자기 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속마음이나 생각 등은 비춰볼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 등을 알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그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 뭔가 그죠? 친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통해서 그죠? 그 대답을 통해서 그 친구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놓고 나중에 그죠? 시험 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나는 연어들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연어들의 입을 통해 알게 된다고 말해줬다. 다른 사람 통해서 그죠? 자, 그러니까 다른 연어들의 입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셈이다. 즉 말해서 연어들은 뭡니까?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죠? 그 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으니까 입이 거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어들은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야, 이 연어를 그죠? 완전히 뭐 그죠?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자미는 왜 두 눈이 한쪽으로 쏠려 붙어 있는 거지? 근데 가자미 아시죠? 가자미? 가자미는 왜 두 눈이 한쪽으로 쏠려 붙어 있는 거지? 자, 가자미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미 때 제가 또 찍어 왔습니다. 가자미 어디 갔노? 가자미. 가자미. 자, 이게 가자미입니다. 그죠? 가자미 보는 게, 가자미 보이시 하나 들어볼까요? 가자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눈이 요즘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죠? 이렇게. 요 보면, 그죠? 요 눈이 이렇게, 그죠? 여기 눈이죠, 눈. 눈이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죠. 그죠? 이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가자미 여러분 맛있죠? 이거. 맛은 아주 좋습니다. 맛은 좋은데 이렇게 가자미가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자미는 왜 두 눈이 한쪽으로 쏠려 붙어 있는 거지? 이랬습니다. 그건 가자미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된, 야, 이게 정말 코미디다, 맞죠? 그건 가자미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된 거란다. 가자미의 우습게 생긴 눈을 생각하고 은빛 연어가 웃는다는 거죠. 저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 안도현 작가가 그죠? 아주 좀 코믹한 그죠? 그런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이제 한쪽 소리딸 같다 그죠? 자기 자신을 보다가 이렇게 눈을 자꾸 뒤집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붙었다고 이렇게 하여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속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무엇이 있을까? 아까 앞에 이해했던 비슷한 거죠. 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가자미는 왜 두 눈이 한쪽으로 쏠려 붙어 있는 것이 물었습니다. 그죠? 그건 가자미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건 완전 문학적인 그죠? 표현이라 그죠? 인문학적인 표현이다. 과학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그죠? 요거도 묻겠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죠? 혹시 이게 사실이 아닐까요?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눈에는 깊은 그늘이 어른거린다. 은빛 연어야, 내 동무들이 너를 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니? 은빛 연어는 별종이라는 말의 뜻을 그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뭇 연어들과 일반적인 연어들과 그죠? 자신을 구분짓는 말이었다. 갑자기 은빛 연어는 자신이 먼 바다에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는 바다 위에 오직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은 두려운 게 아니라 슬픈 것이다. 그렇죠? 인간이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존재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혼자 있으면은 외롭게 되고 또 우울증도 갖게 되고 자꾸 나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그죠? 뭔가 존재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즉 밖에 말해서 연어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연어는 뭡니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도 뭡니까? 뭐 스스로 볼 수 있지만은 인간도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그 뭐 좋은 말, 또 칭찬 듣고 싶은 말, 또 위로받고 싶은 말 등을 그죠? 상대방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로부터 또 위로받고 치유받음으로써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또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어차피 뭡니까? 여러 사람과 같이 살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또 존재의식을 존재감을 또 찾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종이란 거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하고 이제 비유할 수 있겠죠. 미운 오리 새끼 뭡니까? 뭐 대충 들었지만 그죠? 그 처음에 그죠? 백조 새끼가 그죠? 그 오리 무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자기는 이제 그죠? 오리인 줄 알고 계속 있지만 이제 커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별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은빛 연어가 그죠? 다른 연어하고 좀 다른 연어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몸이 온통 은빛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은빛 연어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 삶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뭔가 독특하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은 일단 무리에 뭡니까? 같이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은 또 그죠? 견딜 수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또 다른 은빛 연어가 말했다. 자, 은빛 연어가 두 개 있다 그랬죠? 마음속에 연어. 삶이란 그래도 견뎌야 하는 것이 하고 이제 용기를 또 가지게 합니다. 삶이란 그래도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두 마리의 연어를 갖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은빛 연어는 동무에게 말했다. 내 몸의 비늘보다 마음속을 들여다 봐주렴. 그죠? 그러니까 외향보다는 뭡니까? 내 몸의 비늘이라는 것은 외향이죠. 외향적 이고 마음속을 들여 내향적인 내부적인 그죠? 적인 마음을 들여다 봐주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은빛 연어 마음속에 두 마리 연어가 있습니다. 자, 누나 연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은빛 연어의 속마음 연어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의 비늘보다는 마음속을 들여다 봐주렴 하는 게 그죠? 의미 있는 말이고 이와 유사한 인간 삶 속에서 표현들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나중에 그죠? 37페이지에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비늘보다는 외향보다는 그죠? 속마음을 들여다 봐주려는 의미죠. 위와 유사한 인간 삶 속에서 표현들도 있겠죠. 내부 아까 외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까이서 헤엄치던 한두 마리의 연어가 귀찮은 표정으로 몇 마디 물었다. 그냥 뭐 은빛 연어는 뭡니까? 좀 특별한 연어니까 그죠? 심각한데 보통 뭐 검푸른 연어들은 그죠?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이제 귀찮은 듯이 그냥 하겠죠.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거지 이랬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흔히 그런 말 있죠.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해라는 거죠. 내가 네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0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속은 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이 마음이 뭡니까? 빈득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 사실 불가능하겠죠. 어렵습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자, 은빛 연어는 자기 말에 관심을 가지는 연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기뻤다. 그건 말이야. 설명합니다. 외향보다는, 아까 했죠? 외향보다는 내면을 본다는 건데 이랬죠. 외향이란 것까지는 그죠? 비늘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내 몸의 비늘보다는 마음속 이랬습니다. 그래서 외향보다는 내면을 본다는 건데 하죠. 자기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도 오랜만에 속마음을 내비치는 때문인지 자꾸 더듬거리고 있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말들이 끊어진 사슬처럼 툭툭 질 수 없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면이란 건, 보이지 않는 뭐랄까, 그죠? 뭔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자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다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이랬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면 조별 토론해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뭐였냐. 앞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죠? 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네 말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 걸, 그죠? 그들은 재미없다는 듯 등을 돌리고 바삐 먹이를 찾아가 버린다. 은빛 연어를 옆에서 보고 있던 연어들이 코숨을 흥 하고 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보호받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 하죠. 자, 보호받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죠. 아까 연어떼가 갈 때, 그죠? 은빛 연어를 중간에, 그죠? 보호하면서 그때 무리가 떼져갔습니다. 하면서 저희끼리 몰래 속닥거린다. 그래, 은빛 연어 때문에 우리가 적에게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동무들이 배양되는 소리를 들으면 은빛 연어는 몸이 화끈거린다는 거죠. 이거 진짜 은빛 연어의 마음이 정말 힘들겠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뭐 저도 많이 겪어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겪어봤겠죠. 자기 생각이나 행동은 그게 아닌데, 그죠?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오해가 돼서 흘러갈 때, 그죠? 정말 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보호받는 것을 고맙게 얘기하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람 하면서 저희끼리 몰래 속닥거린다. 자, 이유는 그죠? 40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죠? 여기 그죠? 뭔지 모르겠군 그죠? 이제 잠깐 이제 책을 읽을 때 그죠?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답을 주지 않고 나중에 답을 주게 됩니다. 자, 사실 연어떼가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은빛 연어는 대열의 한복판에 헤엄을 치게 되었다. 그 결정은 특큰 연어입니다. 자, 이야기 특큰 연어가 나왔습니다. 특큰 연어는 연어떼의 지도자다는 거죠. 특큰 연어가 지도자입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 우쭐대기를 좋아한다. 아주 사소한 것을 말할 때도 그는 목소리를 낮추는 법이 없다는 거죠. 좀 흥분해서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 타입입니다. 그가 늘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턱이 커졌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야, 이건 우리가 껌 많이 씹으면 그죠? 이 턱이 네모진다는 말하고 뭐 같은 말입니다. 턱큰 연어는 이동 준비를 마친 연어떼 앞에서 큰 턱을 앞으로 쭉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수면 가까이 떠올라 헤엄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면 가까이 치면은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거죠. 턱큰 연어는 연어들의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턱큰 연어는 지도자니까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연어떼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잘못했을 때는 또 큰 낭패를 당하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나쁜 건 아니죠. 바람직합니다. 이건 지도자 입장에서는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은빛 연어는 대열의 한복판에서 헤엄친다는 사실. 은빛 연어는 이제 그죠.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한복판에 헤엄칩니다. 자, 턱큰 연어가 등장했죠. 턱큰 연어는 뭡니까? 연어떼의 지도자입니다. 성격이 뭡니까? 남들 앞에서 우쭐대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항상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은빛 연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턱이 커졌다는 이제 이야기고 턱큰 연어는 연어들의 법률이다. 이유는 그죠? 명령조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죠? 법률이다라고. 그러니까 명조로 이야기하는 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법이 어떻습니까? 법은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와 같은 명령조로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턱큰 연어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턱큰 연어의 그죠? 연어들의 법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턱을 뭡니까? 은빛 연어를 가리킨다는 거죠. 너는 언제나 무리 한가운데에서 헤엄을 쳐야 한다는 거. 이제 큰 턱 연어가 그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은빛 연어가 그죠? 사냥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까 한가운데에 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너는 적들의 눈에 잘 띌 위험이 있는 것이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내 말을 따르도록 하라. 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다 그죠?
살아서 가고 싶다면 내 말을 무조건 따르라 하는 얘기죠. 그리하여 다른 연어들은 은빛 연어의 주위에서 보호벽이 되었고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위에도 아래도 온통 연어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감옥 같은 뭡니까? 연어들은 뭡니까? 은빛 연어를 보호한다 하지만은 은빛 연어 입장은 뭐 감옥 같겠죠? 은빛 연어의 입장은 뭡니까? 감옥 같은 어떤 뭡니까?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은빛 연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전하다고 다고 보호한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은 그죠? 아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둘러싸여 있는 다른 데 갈 수 없는 항상 뭡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감옥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은 캄캄한 어두운 그 자체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턱 큰 연어의 명령에 의해서 보호받게 된 은빛 연어가 잘 나타나는 문장은 그리고 그 큰 턱은 은빛 연어를 가리킨다. 너는 언제나 물이 안 가는 데서 헤엄쳐야 한다. 너는 적들의 눈에 잘 띌 위험이 있는 것이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내 말을 따르도록 하라. 다른 연어들이 은빛 연어의 보호벽이 되었다. 하지만 사방으로 둘러싸인 연어들은 은빛 연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41페이지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은빛 연어는 점점 메톨박이가 되어간다. 수많은 연어들 중에 그의 말상대가 되어주는 연어는 그래도 누나 연어뿐이었다. 내 동무들은 왜 나를 따돌리지? 왜 따돌린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너를 감싸고 있잖아 하고 누나 이런 이야기죠. 누나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게 은빛 연어는 답답했다. 누나는 아니다 라는 단어를 모르는가 이랬죠. 그래서 은빛 연어 입장에서는 그죠? 답답하겠죠. 근데 누나 입장에서는 뭔가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나는 보호받으면서 따돌림 당하는 것보다는 보호받지 않고 자유로우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보호받으면서 따돌림 당하는 것보다는 보호받지 않고 자유롭고 하시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40페이지죠. 자, 은빛 연어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위에 특혜를 받는 친구가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은 무엇인가? 그죠? 주위에 특혜를 받는 친구가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은 무엇인가? 보호받는 것에 그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토론해보자. 보호받는 거죠, 그죠? 이제 보호받는 것도 어느 정도 보호받는지 자신의 생각을 또, 그죠? 어느 정도 보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최악의 보호, 최선의 보호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 아마 토론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적을 때는 뭡니까? 보호받는 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자기 생각을 토론해보자, 글로 적어보자 그런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냥 적을 수 없는 거죠. 분석해야 될 겁니까? 보호받는 것이 내가 보호받는 것이 어느 정도 보호받는 것이냐, 그죠? 보호받는 것도 완전히 그죠?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정도의 보호받는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좀 여유가 있는 보호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글에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보호받는 상황에 따라서 그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렇게 하면은 좋은 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배경이 있죠. 부모님의 배경은 뭡니까? 보호인가 특혜인가? 요걸 한번 그죠?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배경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국 같은지 우리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인가 특혜인가? 어떤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뭡니까? 재벌들 있죠. 이 재벌들의 자식들이 뭡니까? 잘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돈이 많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배경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 잘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배경이 이제 자기 인생에 볼 때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점 장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하여 조별 토론으로 결과를 도출해보자. 그죠?
자, 인생이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안심하게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 돈이 있겠고, 명예가 있을 수 있겠고, 건강이 있을 수 있겠고, 지식이 있을 수 있겠고, 타고난 메모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여러분들 요 관점 하에서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해서 뭐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타고난 메모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죠? 긍정적인 성격은 이게 이제 세월이 감으로써 좀 이렇게 그죠? 변하는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이 법률적으로 이제 그죠? 부정적인 성격을 가져봤자 손해보게 하니까 강제로 긍정적 성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뭡니까? 지식도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죠. 요거는 이제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은 뭡니까? 건강은 자신할 수 없잖아, 그죠? 이 건강은 뭡니까? 내가 뭡니까? 건강하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건강한 사람도 뒤에 빨리 죽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비실비실한 사람도, 그죠? 오래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내가 내가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보호받는다 생각한 거죠. 삼각형으로 하겠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명예는 뭡니까? 한순간에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예도 뭡니까? 세목. 자, 돈입니다. 그죠? 돈은 뭡니까? 자기가 돈은 많이 쓰지 않더라도 많으니까, 그죠? 또, 든든한 게 있더라고요. 그죠? 동그라미. 제가 너무 이제 속물적인지 모르겠지만, 짜면 현실이지, 돈이 옆에 많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게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돈하고 아마, 그죠? 지식, 그 다음에, 요 정도가, 그죠? 건강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기는 중요도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도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죠? 중요도는 여기 이제 최고인데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자신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제가 세모로 친 겁니다. 자, 나를 보호받으면서 따돌림 당하는 것보다 보호받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싶거든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표현은 뭡니까? 나는 부자라고 따돌림 받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정신이 자유로우고 싶다. 아주 같은 말이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죠? 직장에서 구속되어 힘들게 사는 것보다 알바비로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보호받으면서 따돌림 당하는 것보다는 보호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다. 이게 완전 뭡니까? 저런 무슨 반전이 있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죠?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죠? 41페이지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하고 42페이지는 그죠? 여기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3주차는 이제 여러분들 기출 문제하고 그죠?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주 한 주 남았는데 그죠? 나머지 이제 작품 아직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 13주차에 대면 수업 때 또 뭡니까? 프로젝트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의논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고 시험 공부는 제가 기출문제를 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출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주차 강의는 여기서 하고 14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